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서문, 벽에 부딪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굉장한 조직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른 말을 하고 똑똑한 만큼 옳은 일을 하고 통찰력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등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남이 알아채기도 전에 성공의 길로 한참을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가 그 토요일 아침에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재능은 풍부하게 타고났으나 내면 세계는 초라하게 그지없고 영혼이 거의 비어있는 한 젊은이. 지혜의 샘과 영적인 능력, 그리스도인다운 깊이가 흘러나와야 할 내면은 빈곤에 처한 성공적인 목회자. 나는 눈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은 다음 그날 내내 그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이 눈물의 홍수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이 내 삶과 사역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경고인가? 교훈인가? 아니면 장차 다가올 불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가? 이제 그날의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통찰을 나누고자 한다. 지난 2, 3년 동안 나는 내 목회 사역의 빠른 출발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 또한 나는 전부는 아니지만 함께 졸업한 대다수의 동기생이 나만큼 매력적인 사역지로 배치받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있던 터였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이들이 내게 가진 특권, 선생님 같은 아버지, 천부적인 재능, 좋은 인간관계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주의 깊게 스스로를 훈련하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내적인 깊이를 더욱 개발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바로 그날 앞으로도 항상 그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 내게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다가온 것이다. 무려 몇 년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에서 훈련에 힘쓰는 이들 혹은 의도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들은 장기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들 인생의 황금기는 그런 훈련과 깊이의 보상을 받는 인생 후반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천부적인 재능에 크게 의존하는 이들은 인생 초기에는 어느 정도 높은 지점에 도달했다가 후반기에는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리라. 전자의 경우는 풍부한 영적 자질을 지닌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당시의 내 모습은 글쎄요. 그는 분명 용두삼위격인 인물이었죠. 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길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후회스러운 혼란을 안겨주는 인생 말이다. 내 인생 시나리오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 바로 이런 깨달음과 혐오감이 그 토요일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일종의 회심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삶을 재정돈하리라고 결심했고 최선을 다해 천부적인 재능에 기초한 삶과 사역의 길에서 뛰쳐나와 훈련과 의도성에 기반을 둔 길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책의 제목을 따라 표현하자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로 다짐한 것이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죄송한 심정을 아뢰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잘못 해석해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이 변화를 갈망하는 내 심정을 아시기를 기대했고 만일 그분이 내 영적 여정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훈련 과정에 들어서도록 도우실 의향이 있다면 나도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고 싶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사실 내가 추구한 것은 가장 거창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혁신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매우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사실 수년에 걸친 고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고된 노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적 및 공적 세계를 혁신하거나 재정돈하는 일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인생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첫걸음 역할을 한 것은 단순하게 생긴 스프링 노트 한 권, 곧 일기장이었다. 나는 이따금 일기에 대해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일기를 썼고 그들이 내적 외적 생활을 후대에 전해주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아울러 내가 흠모하는 현대 작가들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일기를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어쩌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옳았는데 일기로 인해 나는 나 자신과 활발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느낌, 의문, 결론, 신비 등과 같은 것을 아무리 엉성할지라도 모든 걸로 표현할 수 있었다. 사건들과 거기에 담긴 더 큰 의미는 나중에 회상하면서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도 내용과 성경 및 영성 분야의 고전에서 얻은 통찰도 글로 기록함으로써 잃어버리거나 잊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새 일기장에 첫 번째 일기를 썼다. 아침 일찍 일어난 사건과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막힌 내 영혼을 대면하면서 느낀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순간에 흔히 그러하듯이 몇 가지 거창한 약속을 맺었다. 매일 일기를 쓰겠다는, 날마다 일을 멈추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질서 있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다시는 그날 아침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이 선언들과 기타 여러 약속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나는 천성적으로 질서정연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편은 아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던 일을 끝내는 사람도 아니다. 아주 세세한 일을 하는데 서투르다. 약속한 일을 쉽게 잊어버린다. 쉽게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도 있다. 백일몽을 꾸는 풍부한 상상력을 소유한 유의 사람이다. 나는 아주 쾌활한 성격이어서 은연중에 모든 일을 즐겁게 만들고 싶은 함정에 빠질 소지가 많다. 당신도 추측할 수 있듯이 내게는 혁신해야 할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원자재에 가까운 재료를 갖고 질서 정연한 삶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했던 일이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초판을 읽은 독자들이 내게 다가와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으니 참 좋겠군요 하고 말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게 일수다. 책은 천성적으로 질서정연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자신이 어떤 인물이라도 되려면 삶을 제대로 정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천성적으로 무질서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말을 듣고 격려를 받는다. 서문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필수 불가결한 원칙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면 세계의 질서는 속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문제이지 외부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 몇 가지만 들자면 컴퓨터용 일정 관리 프로그램, PDA, 휴대폰, 전자수첩을 사면 삶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는 유혹에 너무나 많이 빠진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장비들은 잊어버리고 속마음, 곧 당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추구하는 질서는 삶의 내면을 철저하게 정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응답할 수 있는 까다로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신념과 원리들의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이다. 오늘 나는 30세가 되던 해 그 토요일 벽에 부딪힌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날이야말로 내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임을 깨닫는다.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린 그날 내면 세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때문이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날이었다. 바로 그날 나는 내면의 질서 그리고 그에 따른 외면의 질서를 정립하려고 애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 여정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